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한동훈 장관을 물고 나가는 것은 이건 뭐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야말로 사실은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김남국 의원도 첫 번째 조선일보에서 5월 5일 날 이 네. 보도가 터졌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뭐 다른 또 이야기를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보도가 사실 뭐 5월 5일부터 나와서 아직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예. 물론 이제 법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시세 조정의 가능성이라든지 뭐 정치자금법 뭐 위반의 가능성 심지어 다른 법에 어떤 위반된 가능성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제 될 거고 나머지 문제 즉 뭐 위선을 하는 문제라든지 특히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상미 때 뭐 이모 발언 내지는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또 그렇게 거래를 하고 이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크게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도가 터졌을 때 지금 뭐 코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코인 뭐 80만 개에서 지금 뭐 숫자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현금화를 440만 밖에 하지 않나 했는데 또 당 소명에서는 또 뭐 8억 얼마, 9억 얼마를 또 뭐 현금화를 했다든지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이제 거짓말을 하는데 또 마지막까지 지금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예. 몇천 원밖에 안 했다. 그건 곧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또 한동훈 장관에서 또 이제 흘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것은 저는 김남국 그 의원을 넘어서 국회 전체의 그 국민의 어떤 불신,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조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많은 국민의 좀 비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서 더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이번 가상화폐 사건과 깊이 관련이 돼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P2E 베이스의 가상화폐를 합법화하자는 것을 대선 공약으로 예, 그것도 의혹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하고 네. 또 세계 최초의 또 뭐 NFT 방식의 후원금을 하자고 이제 당시에 이제 대선 온라인 소통 단장이 된 지금 김남국 의원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그때 당시에 어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여기 깊이 있게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번 김남국 의원 사건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 개인은 물론이지만 그러나 또 민주당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첫 네. 번째는 사실은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진상조사를 해서 자체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밝혀서 이걸 국민들한테 뭐 나름대로 설명을 최대한 하고 좀 또 비판받고 받겠다고 했는데 진상조사 중에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네. 탈당을 해서 진상조사가 사실은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면서 그러면 진상조사를 왜 했냐, 흉내를 냈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진상조사할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김남국 의원 탈당을 최대한 잡았어야 되는 거죠. 막았어야 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쇄신 의총을 해서 저도 어떤 내용이 나올지 네. 상당히 이제 봤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이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만은 네. 이게 결론적으로 별 내용이 없이 특히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 이야기 요구를 했는데 이런 어떤 그 원내대표와 이게 그 당 대표 등의 어떤 지도부에서 이것을 제외했다는 것은 이것은 뭐 하나만한 쇄신 의총이었다. 결국은 네. 김남국 의원 이런 어떤 사태의 수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다. 이런 어떤 비판을 지금 현재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지금 선관위원이거든요. 예. 선관위원인데. 아, 그 회의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그럼요. 아. 예, 선관위원인데 그 사전조사에서 저도 지금 서류를 갖고 왔는데 예. 저희가 2021년도부터 네. 공직 입 후보자들에 대한 어떤 사전 문답 어떤 그 서류를 받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어떤 그런 어떤 그 범죄 사실이라든지 뭐 소송 여부라든지 또 어떤 재산 어떤 관련된 거라든지 그런 걸 2021년도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라든지 뭐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든지 그걸 적용을 했는데 그 서류 안에
공직자 재산 신고 안에 없었던 네. 가상 신고면을 이제 포함시켰다. 네. 예,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 보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건 이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이제 당직 후보자. 그러니까 예. 저희가 말하는 공직 후보자는 이제 당직 후보자, 최고위원 예, 공직 후보자라는 네. 거죠. 거기에 2021년도부터 있었던 어떤 문답 서류에 네. 이제 그 전에는 없었던 이제 가상자산 부분을 이제 포함시켰다. 예.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저희 당에서 가상자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5월 5일 그 김남국 의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다음 날부터 네. 뭐 저도 뭐 SNS에 남겼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은 며칠 전에 우리 김기현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도 가상자산하고 관련돼 있지 않냐 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그럼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최근에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게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런 어떤 문제를 좀 시선을 좀 돌리기 위해서 물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처음부터 저희들이 먼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이렇게 하겠다 주장을 먼저 했다 이렇게 네.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예, 말씀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다른 자료 필요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정말 소명하고 싶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가상화폐 전자 지갑만 정확하게 내고 예. 그리고 최초 투자 자금에 대한 자금 어떤 내용만 내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의료 현장이 이 간호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떤 갈등과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어떤 불안을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 사실 저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의료직역간에 굉장히 민감한 어떤 문제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네. 과거로부터 올라가면은 의학 분업할 때 있던 갈등, 또 이 의사와 한의사 간에 있던 갈등, 이렇게 의료직역간에는 굉장히 좀 복잡하고 갈등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정말 그 정치권이 좀 이해관계를 좀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치권이 이런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갈등 조장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히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문제가 좀 터졌을 때보다는 의견 접근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를 제외한 보건의료 13개 단체는 이 의료법에서 간호법만 분리된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 당에서 좀 많이 이제 조정해서 좋다 분리는 뭐 그러면은 뭐 허용을 하자. 대신에 이제 법도 네이밍 가지고 이제 이걸 간호라 하지 말고 이제 간호사법이라고 하자. 이런 문제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가 그것까지도 이제 합의를 보다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남은 지역 사회라든지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극단적인 좀 선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사실은 어떻게 갈등을 좀 조절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일방적인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간호협회나 그리고 의료단체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지금 조정안 내용으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간호사 처우라든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보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안이라는 거는 문구에서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을 빼는 조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사회하고 간호조무사가 관련된 내용만 합치면 이제 거의 합의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좀 전에 우리 전재수 의원이 정신분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분명히 조금 좀 지나친 표현이시고 그러니까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좀 사과해야 될 것 같고 자, 한 가지 보면은 대통령 공약은 보는 시각에 따른데 일부분 맞습니다. 간호사 처우라든지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련된 내용이 정부 중재안에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입법권 무력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입법권을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여야 간에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의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토론 안 거치고 그냥 그 법사위 패스해서 그냥 국회 본회의 한 건 누굽니까? 오히려 진짜 국회 정상적인 토론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회 모든 결정을 형해한 것은
민주당입니다. 이걸 가지고 입법권 무력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는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가짜 뉴스 하는데 가짜 뉴스 정말 이거는 민주당에서 월등히 많이 퍼뜨린 것이고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쭉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 2005년도부터 이런 어떤 유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박찬숙 당시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돌봄 지역 돌봄에 이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잘 안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어 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처리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냥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정쟁적으로 결국 부담은 정부 여당이 지게끔 하고 우리를 지지하는 그냥 간호협회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는 것은 진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는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